35년째 같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여성, 윤정이.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성실했고 조용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한서연입니다. 그 이름 석자가 정희의 손끝을 멈추게 했다. 3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려야 했던 그 아이의 이름. 왼쪽 귓불의 별점. 그 작은 점 하나가 묻어둔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한 회사, 두 여자의 운명. 그리고 33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 진실을 듣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가양동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특히 한결식품 본사 건물 앞은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죠. 윤정이는 오늘도 정확히 8시 30분에 회사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35년을 이 회사와 함께 했으니 몸이 알아서 시계처럼 움직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침 김칫국 한 그릇이면 하루를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식당 입구에서 인사과 김주임이 국수를 말고 있는 걸 보자 정희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김주임, 또 국수예요? 잡채는 금요일에만 나온다니까요.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김주임이 멋쩍게 웃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팀장님. 그냥 국수가 땡겨서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배식대로 향했습니다. 김칫국을 뜨면서도 주방 아주머니들과 눈인사를 나눴죠. 이곳 사람들 대부분이 정희를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엄마라는 별명이 붙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총무팀 사무실로 돌아온 정희는 오래된 철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죠. 캐비닛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3교대 공장 사원들을 위한 난방 점검표였습니다. 올겨울도 춥겠네요. 정희는 작년 한파 때를 떠올렸습니다. 야간 근무하던 젊은 직원 하나가 동상에 걸릴 뻔했던 일이 있었죠. 그때부터 정희는 난방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장롱 면허처럼 녹슨 젊은 날의 꿈 대신 지금은 이런 일상이 정희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회사 전체에 공지 메일이 떴습니다. 정희는 모니터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그만 사례가 들렸습니다. 신임 인사팀장 부임 안내 한서연, 만 33세. 글로벌 HR 컨설팅 출신. 한서연.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정희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묵은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종로 성당 계단. 1992년 겨울. 24살의 정희가 품에서 아이를 떼어내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차가운 겨울바람, 그리고 성당 수녀님의 안타까운 눈빛까지.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살리려고 떼어낸 거였죠.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던 시절, 정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일 리 없어.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명이인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는 성마리아 고아원 입소증 사본이 있었죠.
그 옆에는 공중전화 영수증 뭉치와 분유가, 기저귀 값을 적어놓은 작은 수첩도 함께 있었습니다. 1997년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스티커가 붙은 모금함 사진도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소증을 펼쳐들었습니다. 희미해진 글씨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죠. 1992년 12월 24일. 여아. 이름 한서연. 혈액형 B형 RH 음성. 특이사항 왼쪽 귓불 별 모양 점. 종이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목에 걸고 있던 낡은 은반지 펜던트를 꺼내들었죠. 반지 안쪽에는 Y&L 1992.12 24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Y는 윤정희의 Y, L은 그 아이 아버지 이름의 이니셜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헤어진 연인, 그리고 같은 날 보내야 했던 아이.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신임 인사팀장이 출근한다면 정희는 그 얼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야 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죠. 하지만 한번 깨어난 과거는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33년 전 그 겨울날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던 탓이죠. 구내식당은 아직 한산했고 김칫국도 막 준비를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커피 자판기에서 믹스커피를 뽑아들고 총무팀 사무실로 향했죠. 오전 9시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신임 인사팀장 취임식이었죠. 사장의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한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인사팀장 한서연입니다. 한결식품의 차세대 인사 시스템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정과 투명,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조조정도 단행할 것입니다. 냉정하지만 명확한 발음, 젊지만 당당한 태도, 강당 안이 술렁였죠.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에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뒷줄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얼굴 윤곽, 콧날, 입술 모양까지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가슴이 빨라졌죠. 취임사가 끝나고 서연이 회의실을 돌며 부서장들과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바닥에 땀이 났죠. 드디어 서연이 정희 앞에 섰습니다. 총무팀 윤정희 팀장님이시죠? 서연이 명찰을 읽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뻗었죠. 네, 반갑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까만 눈동자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죠. 그때 정희는 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돌리는 순간 왼쪽 귓불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을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목에 걸어둔 낡은 은반지 펜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똑같았습니다. 입소증에 적혀 있던 그 특징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점심시간 정희는 식욕이 없었지만 습관처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죠. 고개를 들어보니 서연이었습니다. 팀장님, 혼자 식사하시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죠. 얼굴 생김새며 목소리 톤까지 젊은 시절 정희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총무팀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35년 근무하셨다면서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서연이 김치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시다니. 정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부모님이요? 아, 저는 입양아예요. 21살에 알았어요. 친부모는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을 왜 찾겠어요? 버린 사람들. 그 말이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죠.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건 변명이죠. 진짜 사랑했다면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린 것 같았죠.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참, 다음 주부터 인사감사 들어갑니다. 총무팀도 포함이니 준비해 주세요. 서연이 떠나고 정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식판 위에 김칫국이 식어가고 있었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격리팀 막내였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네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3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곧장 성마리아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많이 낡아 보였죠. 현관문을 두드리자 나이든 수녀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 33년 전에 여기 아이를 맡겼던 사람입니다. 한서연이라는 아이요. 수녀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입양 가족의 보호 요청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아이, 제가 낳은 엄마입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정희는 수녀님의 굳은 표정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규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왼쪽 깃불에 별 모양 점처럼 작고 선명한 별들이었죠. 정희는 펜던트를 꺼내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숨겨야 하는 걸까? 답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3년 만에 펼친 1992년 12월 24일자 일기. 오늘 서연이를 보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당당한 엄마가 되어 있기를.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울면서 썼던 모양이었죠. 월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인사팀에서 파견된 감사 담당자들이 각 부서를 돌며 서류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서연의 첫 조치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성과급 재평가와 함께 진행되는 인사감사. 그리고 첫 타깃은 총무팀이었습니다. 정희의 사무실로 젊은 감사 담당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정기 인사감사 나왔습니다. 작년 구매 관련 서류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캐비닛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던 담당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팀장님, 작년 12월 난방유 발주량이 평소보다 40% 증가했네요. 이유가 뭔가요?
한파 대비 비축입니다. 작년 1월에 야간 근로자 동상 사례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미리 준비한 거죠. 증빙 서류가 있을까요? 정희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현장 사진들과 온도 기록표, 그리고 동상으로 병가를 냈던 직원의 진단서 사본까지. 감사 담당자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철저하게 관리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추가 발주는 사전 품위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긴급 발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사후 보고가 가능하죠. 여기 규정집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가 두꺼운 규정집을 펼쳐 보이자 담당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정의 편이었지만 서류의 언어는 분명 서연 편이었습니다. 정의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이 북적였습니다. 정의가 김칫국을 받아 자리를 찾던 중 구석에서 혼자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정희는 서연 맞은편에 앉았죠. 인사팀장님, 같이 먹어도 될까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보았습니다. 물론이죠, 팀장님. 한동안 말없이 식사만 하던 중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요, 따뜻함도 규정입니다. 서연이 젓가락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었죠. 규정은 필요하죠. 하지만 규정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면 안 됩니다. 35년 동안 이 회사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오후 정희는 업무를 일찍 마치고 다시 성마리아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원장 수녀님을 직접 만나기로 했죠.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수녀님이 맞아주었습니다. 윤정혜 씨, 오랜만이네요. 정희가 놀랐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기를 안고 왔던 젊은 엄마를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수녀님, 그 아이. 서연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원장 수녀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실은 저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입양 기록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누군가 와서 그 기록을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갔어요. 누가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원장 수녀님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서연의 양부모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모양이었죠.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연 글로벌 HR을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떴죠. 미국 유학, MBA 취득, 글로벌 컨설팅 회사 최연소 한국인 시니어 매니저.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 기사에서 정희는 숨이 멎을 듯한 문장을 발견했죠. 한서연 매니저는 입양하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친부모를 찾을 생각은 없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기대할 건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정희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버린 사람. 서연에게 정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정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총무팀 사무실에는 이미 감사 담당자들이 와 있었죠. 오늘은 복지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묵묵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직접 총무팀 사무실로 왔습니다. 잠시 팀장님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팀장님, 작년 연말 복지 예산 집행이 급증했더군요. 특히 경조사비가요.
연말에 직원들 부모님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화환도 보내고 부의금도 전달했죠. 규정상 부의금은 50만 원인데 여기엔 100만 원씩 지출됐네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제 사비였습니다. 영수증은 회사 것만 처리했고요. 서연이 놀란 듯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직원들도 가족입니다. 가족이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죠. 알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문제 없다고 기록하겠습니다. 서연이 나가려는 순간 정희가 불렀습니다. 팀장님. 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진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선택하는 거고, 때로는 운명이 만들어주는 거죠. 서연이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아주 가늘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회사 로비가 평소와 달리 붉은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마이너스 생명을 나누는 한결인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죠. 매년 봄마다 진행하는 회사 차원의 헌혈 행사였습니다.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헌혈 버스 위치 확인, 대기 장소 마련, 간식 준비까지. 총무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구내식당 앞에는 헌혈을 기다리는 직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연도 줄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린 서연을 본 간호사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죠. 한서연님, 혈액형은 B형 RH 음성이시네요. 정말 귀한 혈액형이에요. 전체 인구의 0.3%도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B형 RH 음성. 입소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 혈액형이었죠. 한국인 중에는 극히 드문 혈액형이라고 의사가 설명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희 자신도 같은 혈액형이었으니까요. 헌혈을 마친 서연이 휴게실에서 주스를 마시고 있을 때 정희가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헌혈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릴 때부터 자주 했거든요.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더 자주 하려고 노력했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RH 음성이신가 봐요? 네, B형 RH 음성이요. 양부모님은 둘 다 RH 양성이셔서 입양된 걸 확신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죠. 점심시간 두 사람은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먼저 손짓했죠. 팀장님, 자리 비었어요. 같이 앉으시죠. 정희는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던 중 서연이 고개를 숙이자 머리카락 사이로 왼쪽 귓불이 드러났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점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죠. 정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요. 서연이 자신의 귓불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어릴 때 별명이 별이었어요. 유치원 때는 친구들이 별점 공주라고 불렀죠. 정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길 때 수녀님께 이 아이 귓불에 별이 있어서 별처럼 빛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죠. 예쁜 별명이네요. 정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양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점이 제 매력 포인트라고. 덕분에 귀걸이는 항상 왼쪽만 하나 해요. 오른쪽에 하면 균형이 안 맞아 보여서요.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점점 굳어졌죠. 혈액형, 나이, 이름,
그리고 왼쪽 귓불의 별점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4살의 정희가 찍힌 사진들. 그 중에는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도 한 장 있었죠. 배가 불러있는 정희의 얼굴은 지금의 서연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성마리아 고아원 입소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혈액형 란에 또렷하게 적힌 B형 RH 음성. 그리고 특이사항에 적힌 왼쪽 귓불 별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은 친부모를 찾을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것도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정희가 다가간다면 서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인사팀으로 서류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서연의 자리 옆을 지나가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죠. 서연과 중년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양부모인 듯 했죠.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도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고요. 정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못해준 걸 다 해준 거구나. 서연이는 이미 행복한데 내가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희와 서연이 마주쳤습니다.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희가 놀라 서연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절 보실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 많은 것 같아서요. 일 때문이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가끔은 쉬어가며 하셔도 됩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팀장님이야말로 무리하지 마세요. 3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하는 게 즐거웠으니까요. 이 회사가 제 청춘이고 제 인생이었죠. 두 사람은 회사 정문에서 헤어졌습니다. 서연은 주차장으로, 정희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정희는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해준 게 없는데도.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적었죠. 서연이를 확신했다. 내 딸이 맞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서연이는 이미 행복하다. 내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것도 운명이겠지.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하느님, 이게 제가 받는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펜을 놓고 정희는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은반지가 차갑게 느껴졌죠. 33년 전 그날처럼 차갑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정희가 출근하자 모두가 시선을 피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총무팀 사무실로 들어가니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팀장님, 막내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에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전사공지 메일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총무팀 윤정희 팀장, 회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직위해제.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공지를 다시 읽었죠. 작년 연말 난방유 추가 구매 건이 문제였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고 차액이 정희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인사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팀장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획실 장태수 부사장이 있었죠. 장태수는 정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팀장, 실망이야. 35년 근무한 모범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정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장태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네.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 계산서와 실제 납품 금액이 다르고 차액이 자네 계좌로 입금된 기록도 있어. 정의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문서였죠. 하지만 왜 하필 정의였을까요? 그때 문득 지난주 장태수가 총무팀에 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연말 인건비 처리를 비공식적으로 부탁했는데 정의가 거절했던 일이었죠.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팀장님은 대기 발령입니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 깊은 곳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죠. 정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인사팀장님. 정의는 총무팀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35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죠. 팀원들이 울먹이며 정의를 붙잡았습니다. 팀장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팀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정의는 담담하게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서연이 다가왔죠. 팀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둘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문서가 너무 완벽해요. 보통 조작된 문서는 어딘가 허점이 있는데 이건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만든 것 같다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은 그동안 조용히 계세요. 정의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글쎄요. 팀장님을 보면 묘하게 마음이 쓰여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랬어요. 정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혈육의 끈이란 게 이런 걸까요? 서로 모르면서도 끌리는 마음. 그날 밤 정의는 집에서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에게 물었죠. 하느님, 제가 벌을 더 받아야 하나요? 그 아이를 버린 죄가 이렇게 큰가요?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은반지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반지 안쪽에 Y&L 1992.12 24각인이 흐릿하게 보였죠. 다음 날 정의는 집에서 대기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왔죠. 서연이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정의가 회사에 도착하자 서연이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수정 로그가 떠 있었죠. 이 세금 계산서요. 장태수 부사장의 컴퓨터에서 수정된 기록이 있어요. 원본 파일과 조작된 파일의 생성 시간이 다릅니다. 정의가 놀라 서연을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IT팀 직원이 도와줬어요. 팀장님의 결백을 믿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팀장님을 음해하려는 게 아니라 더 큰 비리를 숨기려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인건비 일부가 빠져나간 흔적이 있거든요. 정의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군요. 제가 남방유 건으로 조사받으면 인건비 건은 묻히니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정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서연이 정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따뜻하면서도 그리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왼쪽 귓불의 별점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희는 펜던트를 꼭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진실도 밝혀질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회사 정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직위해제된 상태로 출근하는 건 35년 회사 생활에서 처음이었죠. 전날의 수모와 누명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줄 거라는 희미한 믿음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의심하는 눈빛, 그리고 믿어주는 눈빛들이 뒤섞여 있었죠. 정희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할 게 없었으니까요. 한편 서연은 밤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 자료를 다시 검토하며 문서 조작 로그를 하나하나 추적했죠. 새벽 4시쯤 서연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게 완벽한 문서일수록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관련 결제 서류들의 수정 시간이 모두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조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8시 정희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였죠. 김칫국 한 그릇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팀장님이 그럴 리 없는데. 35년이나 일했는데 왜 갑자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그때 서연이 직원들과 마주치며 식당을 지나갔습니다. 순간 서연의 시선이 정희의 목걸이, 펜던트에 머물렀죠. 저 반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릴 적 양어머니가 보여준 상자 속 사진이 어렴풋이 떠올랐죠. 거기 있던 은반지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많이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도 버텨야 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감사 파일을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 익명으로 전송된 이메일을 발견했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번 건 총무팀장 이름으로 넘겨. 윗선 눈치 안 보이게. 연말 인건비 빼돌린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장태수 부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죠.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파일을 보낸 걸까요? 서연은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30분 후 정희와 서연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이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서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제가 팀장님 편이 되어드릴게요.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팀장님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고 제가 지켜드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희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서로 모르면서도 이렇게 끌리다니.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오는데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그 펜던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희가 펜던트를 만지며 답했습니다. 오래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에요.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차고 다니죠. 잃어버린 사람이요? 네. 제 잘못으로 헤어진 사람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 있죠. 서연은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희의 눈에 깊은 슬픔이 보였거든요. 밤 10시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양부모가 21살 생일에 준 것이었죠. 내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며 건네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열자 희미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은반지를 든 누군가의 손.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게 보였죠. 서연은 돋보기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Y&L 1992.12 24 1992년 12월 24일 내가 고아원에 맡겨진 날이야.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펜던트가 떠올랐죠. 똑같은 은반지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회사 인사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윤정희 1966년생 1989년 입사 그리고 1992년 12월부터 1993년 3월까지 병가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산 전후 기간과 일치했죠.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끝나면 정희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정희도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누명은 벗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은 여전히 가슴속에 묻혀 있었죠. 서연이 알게 된다면 정희를 용서해 줄까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정희의 독백이 새벽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진실이 밝혀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시이사회 당일 아침, 한결식품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장태수 부사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정희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윤정희 팀장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태수가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난방유 구매 과정에서 차액을 빼돌린 정황이 확실하고 해당 금액이 윤 팀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팀장, 발언하세요. 서연이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인사팀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문제의 세금 계산서는 조작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작한 사람은 윤정희 팀장이 아닙니다. 화면에 문서 수정 로그가 떴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문서는 장태수 부사장의 계정에서 수정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원본과 조작본의 생성 시간이 명확히 다르죠. 장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검토하면서 수정한 것뿐이야. 서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장태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번 건 총무팀장 이름으로 넘겨. 윗선 눈치 안 보이게. 연말 인건비 빼돌린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장태수를 바라봤죠. 장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성 합성일 수도 있잖아. 서연이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작년 연말 인건비 집행 내역입니다. 부사장님 결제로 3억이 빠져나갔는데 실제 지급된 건 1억뿐입니다.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에 계좌 추적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경로를 거쳐 결국 장태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죠. 회장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장 부사장 해명하시오. 장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해서 비자금이 필요했어요. 비자금? 그래서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웠단 말이오? 정의가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침묵했네요. 장 부사장이 비공식적으로 부탁한 일들을 거절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건 제 잘못입니다. 서연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죠. 회장이 의결을 준비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있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사진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장태수 부사장, 즉시 해임 및 형사 고발 조치. 윤정희 팀장은 즉시 복직. 장태수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정의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윤정희. 하지만 정의는 담담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정의가 다시 들어왔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서연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서연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반지가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죠. 어릴 적 제가 고아원에서 받은 상자에 이런 반지 사진이 있었어요. 팀장님 펜던트와 똑같아 보이는데. 정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걸 알았죠. 그건 내가 만들었던 반지예요. 연인과 커플링으로 만들었죠. 그럼 혹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성마리아 고아원 기억하세요?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3년 만에 터져나온 눈물이었죠. 그래, 기억해. 199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태어났고 같은 날 널 그곳에 보냈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정의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딸이야. 미안해, 서연아. 널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했던 거야.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너무 가혹한 시대였거든.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잘 자란 것 같아서, 내가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서연이 정의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 엄마가 왜 자격이 없어요? 날 낳아준 사람인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3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유리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회의실을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정의가 서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 딸아. 이제야 만났구나. 오랜 시간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계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서연의 왼쪽 귓불에 있는 별점을 부드럽게 만졌죠.
이 별점 때문에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단다. 앞으로는 숨기지 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요, 엄마.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던트의 은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이제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초겨울, 한결식품 본사 주차장 옆 공터에는 커다란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김장 봉사 행사였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다듬고 있었고, 서연은 그 옆에서 서툰 손놀림으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장갑 제대로 꼈어? 손에 양념 물들면 일주일은 간다. 정희가 서연의 고무 장갑을 다시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었죠. 알았어, 엄마. 그 한마디에 정희의 마음이 또 한 번 뭉클해졌습니다. 이사회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연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꿈만 같았죠.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정희와 서연이 모녀 사이라는 사실은 이제 회사 전체가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 되었죠. 처음엔 다들 놀랐지만 이제는 모두가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팀장님, 아니, 이제 자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격리팀 막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팀장님이라고 불러. 안전보건 자문이라는 직함은 있으나 많아야. 장태수 사건 이후 회사는 많이 변했습니다. 전사 공지가 나왔죠. 장태수 부사장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 윤정희 팀장 안전보건 자문임원 승진. 한부모 가정 미혼모 지원 성마리아 프로젝트 신설주간 인사팀장 한서연. 특히 성마리아 프로젝트는 서연이 직접 기획한 것이었습니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 직원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육아휴직 확대, 탄력 근무제,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정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다는 서연의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김장이 한창일 때 서연의 양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부부였죠. 서연이 뛰어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을 키워준 고마운 사람들이면서도 왠지 마주하기가 어색했죠. 서연이 양부모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 친엄마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절 낳아주신 분이에요. 양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서연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딸을 얻을 수 있었죠. 정희가 그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해주지 못한 모든 걸 해주셨잖아요. 양아버지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모두의 딸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서연이를 사랑해주세요. 새 부모가 서로를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죠. 가족이란 게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끝나고 정희와 서연은 함께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종로 골목길을 걷다가 펑 하고 뻥튀기 기계 소리가 들렸죠. 어머, 아직도 뻥튀기 하는 곳이 있네. 서연이 신기해하며 다가갔습니다. 정희가 주머니에서 오래된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중전화 카드였죠. 이거 봐. 내가 태어난 날 이 카드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고아원에 전화했어. 내 울음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데 받을 용기가 없었지. 서연이 그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달고 달아 숫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엄마도 힘들었구나. 그래도 이제 됐어. 매일 전화할 수 있잖아. 대신 집으로. 서연이 정희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놀러 갈게. 된장찌개 끓여줘. 그래, 내가 좋아하는 호박도 넣어줄게.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거리의 전광판에는 한결식품의 새로운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죠. 함께 가는 한결. 정희와 서연이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전 정희가 입사할 때는 앞서가는 한결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가는 한결로 바뀌었죠. 회사도 사람도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성당 종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33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성마리아 고아원 앞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종소리였죠.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별의 종소리가 아닌 화해와 용서의 종소리로요. 정의의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잠시 다른 길을 걸었을 뿐이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앞으로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이 서로를 잡고 걸어갈 것이다. 서연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 딸아.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긴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정희의 펜던트 은반지가 마지막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픔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만남과 용서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연은 사무실 책상 위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올려놓았습니다. 한결 가족 프로젝트 마이너스 모든 형태의 가족을 응원합니다. 정희가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죠. 좋은 생각이야. 가족이란 게 꼭 전통적인 형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이 가족이라고. 봄은 아직 멀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이미 따뜻한 봄날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용서는 이루어졌으며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결식품 구내식당에서는 오늘도 김칫국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8시 40분에 그곳에 있었고 이제는 서연도 함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특별한 행복이 담겨 있었죠. 모녀가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